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가 야당 통합을 제안했다고요? 우리한테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무라야마 다마라는 걸로 잘 알려진 전직 총리인데요. 자민당의 개헌과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들이 통합해서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자민당하고 일본 정계를 양분했던 사회민주당 3인당 출신인데요. 3인당이 신당 창당을 주도하되 당 해체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무라야마가 주목한 것은 자민당하고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개헌에는 반대하는 공명당인데요. 공명당을 설득해서 신당에 참여시키면 자민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당으로 전락한 3인당 출신이지만 존경을 받는 노정객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를 보면 꼭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예. 이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무바라크는 30년간 대통령을 이집트에서 대통령을 하면서 군사 독재를 했었는데요. 재작년 시민혁명 당시에 시위대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 또 집권기관의 부정부패 혐의, 이것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형사법원이 어제 부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유혈 진압에 대해서는 재판을 현재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구금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서 무바라크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변호인들하고 또 사법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랍의 봄 2년 만에 과거 군사 독재 세력이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요? 예, 무바라크는 상징성이 아주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집트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속주의 세력이 무바라크의 축출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석방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 구금할 법적인 근거를 찾자면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속주의 세력이 무바라크의 석방을 묵인한다면 자기들의 명분을 크게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속주의 세력 그리고 군부, 이 양자 중에서 어디가 더 힘이 센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도 정부 세력한테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 이슬람주의자들은 당연히 무바라크의 석방에 강력히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시위 상황은 어떤가요? 무슬림 형제단이 지난 일요일에 시위,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취소하면서 유혈 사태를 피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는데요. 그렇지만 그날 일요일 날 교도소로 옮겨지는 시위대 중에서 최소한 36명이 살해되는 일이 있어서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간수들한테 살해된 사건이었는데, 한편에서는 사망자가 52명이나 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 이집트 북부의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보이는 괴한들이 경찰을 공격해서 경찰 25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시나이 반도 지역에는 무장 조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집트가 내전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 정부는 앞으로도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했는데,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아랍에미리트, 이런 아랍의 왕정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과는 다르게 이집트 군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 전직 요원인 스노든을 특종 보도했던 기자의 애인까지도 구금 조사를 받았다고요? 영국 신문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가 그 스노든한테서 제보를 거의 독점적으로 받으면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민간인 사찰, 또 비밀정보 수집 이런 활동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자의 28살 먹은 애인이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9시간 동안 구금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금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반테러법, 이것을 근거로 기자의 애인을 구금했는데,
가디언은 그 법으로 구금된 사람의 97%가 1시간 안에 풀려났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9시간 구금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영국 경찰의 조치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사로 얻은 정보를 공유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원래 그 영국이 미국의 무슨 푸들 강아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알자지라가 미국에서 첫 방송을 송출한다고요? 아랍권 위성 방송 알자지라가 오늘 미국에서 앞으로 아직 오늘은 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오늘이 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미국에서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알자지라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뉴욕에 본부를 두고 대규모 예산 그리고 1000명의 취재 인력 이런 탄탄한 인프라를 가지고 CNN, 폭스뉴스 또 NBC 이런 미국의 주류 방송사하고 결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스타급 진행자들도 많이 데려왔는데 미국 케이블 방송 가입자의 절반 정도인 5천만 가구에서 알자지라 아메리카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방송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가 잘 안 들어온다고요. 예. 예, 아랍권 위성 방송이다라는 뿌리 때문에 네. 미국에서 시선이 곱지 않아서 광고업계에서는 알자지라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네. 광고 분량이 일반적인 케이블 뉴스 채널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광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알자지라가 과거에 좋았던 보도 태도를 버리고 네. 이 물주인 카타르 왕실의 눈치를 보는 보도를 한다라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알자지라 아메리카는 과연 어떤 논조를 찔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 알자지라가 이 카타르 왕실 소유로 넘어갔습니까? 원래가 카타르 왕실에서 돈을 대서 만든 방송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렇지만 그 뭐 9.11 테러라든지 네. 또 이라크 전쟁에서 공정 보도를 한다는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네. 최근에 그런 약간 친미적인 방송, 이 카타르 왕실이라는 데가 원래 친미이기 네. 때문에 친미적인 방송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을 요즘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 미국을 사랑하는데 미국에서 되게 홀대를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화산 폭발 어떻게 됐죠?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일요일 오후에 분화하면서 연기가 5km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일단 분화는 중단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미 500여 차례의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큰 분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지만 큰 분화가 있다면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화로 보통 때 약 10배에 달하는 화산재가 나왔는데요. 네. 가고시마 시내 중심가에 화산재가 쌓이면서 어제 60여 대의 청소차, 또 살수차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청소를 했습니다. 가고시마 현이면은 큐슈 중부에 있는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키나와로 가는 일본 남부 쪽에 있는 큐슈 남부구나. 예. 예, 오키나와로 가는 그 밑단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노가도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일본말로 가고시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뭐 가까운 데서 화산이 폭발했네요. 우리나라에게는. 자, 스위스 얘기합시다. 스위스가 북한의 스키 리프트 장비 수출을 막았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스키 리조트 건설을 독려하고 또 현지 시찰까지 했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스위스 정부가 유엔 제재에 따라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호화 물품이다라는 이유로 그 스키 장비의 수출을 승인을 거부했는데요.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개발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스키장을 개발하려고 우리 돈으로 한 91억 원 정도 하는 케이블카 시스템 장비를 스위스에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스위스 경제사무국이 북한 정권의 선전 목적에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네. 남한에서 수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다고요? 지난번에 채택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속에는 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만들자라는 합의가 핵심이었는데요. 네. 북한이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개성공단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또 한 번 보인 건데 통일부가 어떤 검토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상화 합의서에 선언적인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통일부의 초안 검토 작업은 어찌 보면은 원격 실무회담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검토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 이런 것도 남측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개성공단 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남측 인원들이 이틀째 개성에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인프라에 대한 시설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주 기업들의 방북을 통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